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원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달 전 여러분들은 국제 분쟁에 대해 배웠었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바다도 대표적인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다는 바로 카스피해죠. 차를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카스피해는 자원 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카스피해는 다른 바다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다른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데 카스피해는 혼자 고립된 내륙에 위치한 내해라는 것이죠. 따라서 카스피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카스피해를 호수로 보느냐, 바다로 보느냐 가지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수로 볼 경우에는 카스피해에서 채굴되는 자원을 n분의 1로 나누지만 바다일 경우에는 카스피해에 접해 있는 면적이 곧 가져가는 자원의 양이기 때문에 접해 있는 면적이 좁은 나라의 경우 호수로, 면적이 넓은 나라의 경우에는 바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었죠. 물론 1, 2년 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카스피해 주변 나라들은 카스피해를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자원 분쟁 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쟁보다는 자원에 좀 더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명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문명은 기원전부터 시작해 터전을 잡고 기술 발전을 하면서 세계 통일을 이뤄내는 게임입니다. 세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게임이다 보니 사람들은 좀 더 과격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내려 하죠. 바로 이 장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라늄이죠. 따라서 이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땅을 처음부터 차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게임 초반에 이 우라늄 광산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우라늄 광산은 게임 후반에 가야만 지도상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배우고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원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면 천연자원, 인적자원, 문화자원을 모두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문화자원은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유형 혹은 무형 문화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천연자원 중에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떠올리죠. 그렇다면 기술적, 경제적 의미의 자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저는 문명 게임에서 우라늄 광산이 게임 초반에는 지도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우라늄 광산은 원자력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해야만 지도상에 표현이 됩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 우라늄을 단순한 돌덩이로밖에 인식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thanks to 큐리 부인, 하지만 기술이 개발된 후 사람들은 이것을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다 퀴리 부인 덕분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 개발 후 우라늄은 단순한 자연 상태에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의미의 자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국제 유가 변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작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가가 약 20달러까지 떨어졌었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이니 제외하고 2014년쯤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4년까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었습니다. 참고로 배럴은 큰 드럼통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유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는 약 3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바로 셰일 혁명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 셰일 오일을 201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고 결국 유가는 곤두박질 치게 된 것이죠. 그럼 미국은 옛날부터 셰일 오일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와서 왜 갑자기 셰일 오일 생산을 늘리게 된 것일까요? 정치적 이유를 배제하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셰일 오일 생산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셰일 석유는 생산 가격이 기존 오일보다 훨씬 비쌉니다. 기존 원유는 신생대 배사 구조에서 그냥 뽑으면 되지만 셰일 오일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특수한 기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채굴 비용이 싸지고 유가도 높으니 채굴하면 이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2010년대 전까지 셰일 오일은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는 있지만 경제성이 없어 채굴을 하지 않아 기술적 의미의 자원에만 머물렀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채굴 비용이 싸져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적 의미의 자원은 기술 개발 여부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제적 의미의 자원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자원은 재생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죠. 그리고 식물, 동물, 산림, 토양 등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멸종될 위험이 있어 재생 불가능할 수도 그리고 재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금속 광물의 경우에는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 재생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죠. 태양광, 조력, 풍력은 무한대로 사용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원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이 바로 그것이죠. 가변성은
자원은 문화,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그리고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 자원은 변화한다는 것. 우리는 문명에서 우라늄 광산이 자원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통해 이해를 하고 있고, 시장 경제성에 따라 자원은 변한다는 것은 셰일 오일을 통해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배경에 의해 자원은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좋아하죠. 그리고 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권들이 있죠. 돼지를 식량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문화권은 어디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이슬람 문화권이죠. 이슬람 문화권은 그 본거지가 중동입니다. 중동 지역은 덥고 척박하죠. 물을 많이 소비하고 많은 양의 식량을 필요로 하는 돼지는 옛날 중동 지역에서 사육하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이슬람 문화권은 양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죠. 그리고 소고기를 식량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지역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 여기는데, 이는 소를 식량 자원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식량 손실이 일어나고 소는 경작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원은 기술 발달, 경제성, 그리고 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자원의 유한성은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주요 자원의 가치연수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원 매장량을 현재 사용량을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채굴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연수는 상황에 따라 짧아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석유의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20년, 30년 후면은 고갈된다고 했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40년이 더 남았다고 하니까요. 이는 탐사 기술의 발달로 이전까지는 모르던 자원이 계속 발견되거나 셰일 오일처럼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재성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자원이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인 석유의 경우에는 중동, 러시아,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석탄의 경우에는 중국, 미국, 호주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원의 편재성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요소인데, 특정한 지역에서만 자원이 생산되니 이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편재성과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 그리고 1차 에너지의 특징, 그리고 분포, 그리고 자원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